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그런 골을 넣는 선수가 대표팀에 안 들어가는 그런 우리 아주 강한 대표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10월에 열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명단 발표했습니다. 총 27명이에요. 좀 비대한 명단인데 어차피 경기 당일 엔트리에는 23명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4명은 이번에 같이 소집이 되더라도 경기 엔트리에서는 아예 제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벤투 감독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대 엔트리를 꾸렸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벤투 감독은 이번에도 이강인과 정우영, 마요르카의 이강인과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를 뽑질 않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유럽 4대 리그에서 골을 넣고 있는 선수들이죠. 특히 이강인 선수 배제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명단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서 이제 그 뒤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키퍼 김승규, 구성윤, 조현우, 송범근, 또 수비 쪽에 김태현, 홍철, 이용, 김진수, 박지수, 정승현, 권경원, 강상우, 김영권, 김민재, 또 미드필더 이동준, 이동경, 백승호, 송민규, 나상호, 권창훈,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알사드 정우영 선수죠. 지난번에 격리 때문에 출전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포함이 됐고요. 또 공격 쪽에는 황의조와 조규성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기존 명단에서 달라진 점은 골키퍼에 송범근 선수가 추가가 되면서 총 4명 뽑은 게 이제 눈에 띄고요. 반면에 공격수는 기존의 황의조, 조규성 2인 체제로 다시 갑니다. 수비에서는 김부상에서 최근 복귀한 전북 풀백 김진수 선수가 모처럼 대표팀 재발탁이 됐고, 대신에 수원에서 활약이 좋은 이기재 선수가 제외가 됐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재발탁이 되면서 이제 김문환 선수가 빠졌는데, 벤투 감독은 김문환 선수를 빼면서 기술적, 전술적 결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에서 좋은 활약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홍정호 선수가 이번에 또다시 배제가 됐고요. 뭐 감독 취향,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분명 있겠지만 자타공인 K리그 지금 최고 센터백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허리에서는 이강인과 정우영이 이제 안 뽑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뛰는 손준호 선수도 제외가 됐습니다. 손준호 선수는 중국 방역 관련 배제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는 최근 전북에서 활약이 좋죠. 백승호 선수가 이제 재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최근 부상 복귀한 권창훈 선수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어제 슈퍼매치 교체로 뛰었었죠. 지난 9월에 안 뽑혔던 이동준 선수, 울산 이동준 선수의 복귀도 반갑습니다. 자, 공격수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이해는 갑니다. 황의조와 조규성 단 2명을 뽑았고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 대표팀 구성이라는 게 포지션별로 2배수를 뽑는 게 원칙적이니까 황의조 주전에 조규성 백업 이렇게 약간 좀 카드의 다양성은 아쉽습니다만 이 얘기도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명단 최대의 화제는 단연 이강인 선수 배제입니다. 제가 입중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벤투 감독이 이강인 안 뽑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지금 대표팀이 4-1-4-1 내지는 4-2-3-1 포메이션을 쓰는데 벤투 감독에게 필요한 미드필더와 이강인 선수 특장이 좀 달라요. 일단 많이 뛰는 걸 좋아하고요. 또 3선이라면 피지컬, 또 2선이라면 포지션 이동과 활동량 이런 게 좀 겸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벤투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여기에서 조금 비껴나는 면이 있죠. 하지만 팬들의 아쉬움은 이강인은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뽑아야 되는 자원이 아니냐. 감독 취향과는 별개로 이강인의 실력과 재능은 지금 국대에 꼭 필요한 일종의 넘사벽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데 설득력이 있고요. 저는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냉정하게 말해서 벤투 감독이 안 뽑을 수도 있다고는 봐요. 감독 맘이고 어차피 자기 축구에 주전으로 안 쓸 거고 조커로 활용성이 낮다고 하면 한 명 안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지금 우리 국대에서 이강인 선수 같은 색깔이 없잖아요. 27명이나 뽑는데 이런 스타일의 선수를 한 명도 품고 가지 못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강인 선수가 예전처럼 팀에서 못 뛰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폼이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팀 마요르카에서 벌써 2경기째 선발로 뛰었고 경기력도 굉장히 괜찮고요. 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원더골도 넣었죠. 못 보신 분들 없으시죠? 정말 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그런 골을 넣는 선수가 대표팀에 안 들어가는 그런 우리 아주 강한 대표팀입니다. 이런 테크닉의 결정력까지 갖고 있는 선수를 이런 어떤 큰 비난, 논란까지 감수를 해가면서 안 뽑는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저를 대표팀 감독님께서 이해시킬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저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벤투 감독이 정말 늘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경기력이나 기량보다 활용 가능성, 그러니까 멀티성, 멀티플레이어 여부를 굉장히 집착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공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멀티라는 거는
어쨌든 유사시에 필요한 거잖아요. 또 그런 유사시 상황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상자가 많다거나 아니면 경기 중에 뭔가 포지션을 전술을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건데 이런 유사시 상황을 위해서 23명 또 뭐 벤투 감독이 이번 27명까지 선수단을 꾸렸죠. 그러니까 그런 유사시 상황을 위해서 이제 11명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엔트리를 뽑는 거죠. 근데 그런 멀티성이 이런 선수단 구성의 참고 사항이 아니라 마치 특히 미드필더들에게는 대부분의 미드필더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재능, 필수 요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예. 이번에 이강인 선수를 안 뽑으면서도 기자회견에서 아예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포지션에 좋은 선수가 많다. 다른 선수들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강인이 그것밖에 안 되는 선수인가? 대체가 그렇게 쉽게 가능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딱히 뽑을 이유가 없는 이번 대표팀이 그러니까 지금 벤투 감독이 소속팀에서 많이 뛰고 안 뛰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지금 보면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과연 이강인 선수가 그런 선수로 여겨지는 게 맞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말을 여기서 적당히 좀 아낄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저도 볼리TV 채널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예선 굉장히 빡빡합니다. 첫째로 이란 원정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고요. 둘째 홈에서 먼저 하고 이란 원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선수들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경기하고 중동으로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도 물론 힘들지만 한국 선수들은 경기 끝나고 돌아오는 일정이 좀 긴 거고 근데 이 유럽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동이 거리도 거리지만 시차에 역시차가 또 걸려버리기 때문에 9월에 홈에서만 2경기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유럽파 선수들이 잠이 안 와가지고 잠자려고 수면제 먹고 또 컨디션 관리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원화 운영 같은 것도 제안을 제가 했었죠. 홈에서는 이제 국내파 아시아 리그 선수들 위주로 꾸리고 유럽 갈 땐 유럽파들을 이제 그 중동까지 이동 거리는 짧으니까 왕복 한 번만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뭐 전체까지는 안 해도 돼도 일부 선수 뭐 손흥민 선수나 뭐 이런 황의조 선수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벤투 감독님은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유럽파 컨디션 문제 관리에 대해서 특별 대책이 있느냐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벤투 감독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게 회피한 게 아니고 아예 저런 이원화 운영이나 뭐 전세계 동원 같은 거에 대해서 뭐 큰 기대나 계획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늘 최고의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린다. 뭐 좋은 얘기죠. 이강인은 최고가 아니라는 건가? 아무튼 이번 10월 원정 굉장히 좀 고비고요. 벤투 감독이 원론적으로 승점 6점 노린다 뭐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번 2경기 4점만 따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6점이면 대박이고 월드컵 본선 가능성 굉장히 뭐 높아지는 건데 이란 원정 쉽지 않잖아요. 벤투 감독님이 이란 원정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약간 작게 논란이 되는 이슈는 이 부분인데 골키퍼를 너무 많이 뽑았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골키퍼 하나 더 뽑고 뭐 필드 플레이어 하나 덜 뽑았다면 문제가 되는데 뭐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전체 우리 23명 이상 뽑으면서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한 거니까 이 부분을 찝잡고 싶진 않고요. 다만 스트라이커 구성 2명이라는 숫자는 벤투 감독이 밝힌 대로 다른 2선 자원들 뭐 손흥민, 황희찬을 비롯한 여러 다른 선수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오세훈 선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신욱 선수는 뭐 지금 수술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 포스트 플레이 뭐 상대가 잠글 때 수비를 조져줄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좀 이베스로 뽑는다는 거는 결국 좀 대체도 대체지만 변화를 줄 수 있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 예선 현재 순위입니다. 아직 2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1승 1무로 2위지만 현재로서는 뭐 큰 의미 없고요. 옆에 여기 일정표 보시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여기 일정. 소속팀 경기도 계속 올인하면서 10월, 뭐 11월, 또 1월 말, 3월 초 이렇게 매번 2경기씩 원정 다니면서 중동 원정 다니면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 몸 관리, 컨디션 관리 정말 중요하고요. 팬 여러분의 응원, 성원 정말 많이 우리 선수들 필요할 겁니다. 감독님이 지금 온갖 욕을 다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좀 더 응원을 좀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벤투 명단 약간 좀 걱정이 개인적으로 되는 명단이긴 합니다만 우리 선수들 잘 해내리라 믿고 오늘 명단 소개해서 명단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조만간 다른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볼까?